안녕하세요. 메가 S&P 배진성 지점장입니다. 오늘은 진단비 보험, 수술비 보험 중에서 어떤 것이 우선인지 문의 주신 의뢰인의 궁금증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사님, 진단비 보험과 수술비 보험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우선해야 될까요? 진단비는 1회한 지급이고 수술비는 보험료가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반복 지급을 하는데 그렇다면 수술비 특약을 높게 가입하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여러 다양한 질문들 중에서 꽤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 경험에 의한 의견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진단비 보험이 좀 더 우선되어야 된다. 두 번째, 하지만 한정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라면 진단비와 수술비를 적절하게 혼합하는 것이 더 좋다. 세 번째, 질병의 발생 사례를 우리가 감안했었을 때 1차적으로 진단의 문제는 모든 질병이 발생되는 사람에게 해당된다. 하지만 질병 진단 이후에 발생되는 2차적인 문제, 수술의 경우는 진단은 받았지만 수술을 진행하는 사람이 있고 진행을 안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단비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수술비를 좀 더 선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로 우리가 접근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먼저 무엇으로 둘 것인가에 대한 정했었을 때 내 보험의 가입 의사와 가장 부합되는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진단비 보험이 좀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험은 통계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3대 질병 진단비 상담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암 진단, 뇌혈관 진단,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특약이 암 수술, 뇌혈관 수술, 허혈성 심장 수술 특약보다 보험료가 비싸요. 보험 상품 특성상 수술비로 지급될 확률보다 진단비로 지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진단비 특약의 보험료가 비싼 이유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상 진단비가 왜 우선시 되어야 되는지 바로 여기의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한정적인 예산 범위서라면 우리가 진단비와 수술비를 적절하게 혼합하는 방법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10,000원의 예산 지출이 가능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거기에 암 진단비 특약을 가입할 수도 있고 암 수술비 특약을 가입할 수도 있겠죠. 체크해봤더니 예산 범위 내에서 암 진단비 1,000만 원밖에는 가입을 못해요. 그러면 1,000만 원만 가입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회사 선택을 잘 했더니 보험료를 잘 배분을 했더니 암 진단비도 1,000만 원, 암 수술비도 1,000만 원 우리가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선택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암 진단비 2,000원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으니까. 근데 세 번째 어떤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냐면 예산 범위 내에서 암 진단비를 선택하지 않고 반복 지급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암 수술비를 3,000, 2,000 이렇게 가입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와 같은 선택이 가능할 것인데 과연 어떤 방법이 좋은 선택일까? 지출 가능 예산 범위 내에서 선택이라면 저라면 2번을 선택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진단비는 암진단시 암진단을 지급받겠지만 암수술은 지급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왜냐면 암수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진단비는 1차적이고 수술비는 2차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될 것이고 이와 같이 암진단비와 암수술비를 혼합한다면 나름의 복층 보장, 진단비 플러스 수술비의 복층 보장이 가능할 것이고 훨씬 보장이 탄탄해질 겁니다. 따라서 진단비가 좋다, 수술비가 좋다의 이분법적 구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병 발생 사례를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1차적 문제인 질병의 진단은 종류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에게나 해당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면 진단을 받았다는 건 진단비를 가입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질병을 진단받은 이후에 2차적인 문제인 수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선택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진단비 보험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고객이 보험 가입 후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첫 번째, A 고객은 뇌경색 진단 후 약물 치료만으로 시행하다가 합병증으로 돌연 사망했다. 진단비를 높게 가입했다면 당연히 좀 더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A 고객은 뇌경색 진단 후 상태가 심각해 뇌경색 수술을 시행했지만 재활 중에 사망했다. 진단비와 수술비를 예산에 맞게 혼합 설계했다면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A 고객은 뇌경색 진단 후 뇌경색 수술을 시행했고 경과가 좋아 일상생활이 가능했지만 뇌경색이 재발해서 재수술을 했다. 진단비와 수술비를 예산에 맞게 혼합 설계했다면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보험가입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어떤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예상을 합니까? 만약 진단비 보험만 내가 가입했다면, 만약 진단비 플러스 수술비 보험을 내가 가입했다면, 만약에 내가 수술비 보험만 가입했다면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인가? 자, 진단비 보험, 수술비 보험이 어떤 게 더 나을까? 결론을 내기 전에 제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반대로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진단비 보험이 수술비 보험보다 비쌀까? 두 번째, 보험사는 왜 보험료가 비싼 진단비 특약은 1회만 지급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술비 특약은 반복해서 지급을 하는 것일까? 세 번째, 암 진단 없이 암 수술을 할 수 있을까? 뇌혈관 진단 없이 뇌혈관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 심혈관 질환을 진단받지 않고 심혈관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해답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진단비가 좋을까요? 수술비가 좋을까요? 저희 아버님은 38년생 고령의 노인입니다. 약 10여 년 전에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고 현재 고혈압, 뇌경색, 전립선 비대증 약 등 굉장히 여러 종류의 기왕력으로 다양한 약을 복용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세요. 병원 진료 결과, 검진을 받은 결과 뇌경색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느냐 문의를 드렸는데 수술은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저는 옆에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비 보험 비중을 높이는데 좀 더 손을 들어주고 싶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뇌질환 관련된 진단비를 높게 가입했다면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진단비를 받으셨겠죠. 하지만 수술을 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고령으로 다른 합병증으로 돌아가시게 된다면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반복 지급하는 수술비를 가입했다 하더라도 수술비를 받을 수가 없겠죠. 보험은 획일화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성별, 연령, 직업 환경, 기왕력, 가족력, 니즈, 다양한 변수에 부합하는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살아있는 금융상품입니다. 획일적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보장 분석, 심사 진행, 조정 진행, 청구 과정까지 모두 체크해드리고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해드리는 배진성 시험장입니다. 나와 가족의 위험보장 관리가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신청,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메가 S&P 배진성 시험장이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보험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메가 주식회사 판매 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로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메가 주식회사 판매 보험 대리점 소속이며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